날 새도 되죠. 뭐 편집하는 사람은 힘든 거지. 편집하자면 덜 하잖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조성우 과장이라고 하고요. 매일경제TV에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번외편으로 유튜브에서 사실 방송에서 그 미처 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채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한번 투자를 할 때 정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힌트를 드리려고. 이거는 사실 거의 밤새도 모자랄 이야기인데 네. 이 주식은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심리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이걸 내가 소화를 못하면은 이건 좋은 종목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딱 샀는데 조금만 빠져도 벌써 좌불안석에 빠져가지고 네.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그걸 못 견뎌갖고 그냥 본전 오거나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홀라당 네. 팔아버리시고 뭐 이러다 이제 완전 꽉 물려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죠. 계시니까. 사실 제 주변에도 주린이들이 많은데 네. 그들이 사고 나서는 한 번도 하락장 겪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거의 네. 3월부터 시작을 맞아요, 했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그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거든요. 네. 3월에 코로나 급락으로 이제 코스피를 1,400대를 보면서 네네. 그 뒤로 그냥 완전히 뭐 45도 각도로 쭉 올라왔고,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이제 8월 말까지는 불행한 투자자는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어지간한 종목들 사면 다 오르는 장이었으니까 뭐 네. 더 오르고 덜 오르고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영원히 오르는 시장도 없고 영원히 빠지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제일 이제 끝물에 들어오신 분들이 운이 나쁘게도 이제 가장 고점에서 이제 하락 파동일 때 이제 그쵸, 들어오신 그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언젠간 다시 올라오겠지만 그것을 갖다 그냥 마냥 그냥 세월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열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손절해야 될 종목을 고르는 법. 네. 가장 손실이 큰 거. 가장 손실이 예. 크죠. 왜? 제일 판단이 틀린 녀석이잖아요. 수익 난 게 아니고요? 아니죠. 수익 난 거 아니죠. 수익 난 건 내 판단이 맞은 거죠. 어쨌건 내가 이 종목을 산 것이 네. 예를 누가 사라고 해서 샀든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샀든 간에 수익이 난 종목은 일단 내 계산이 맞은 종목이잖아요. 그런 녀석은 이제 함부로 팔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손절해야 될 것은 가장 손실이 큰 거. 왜? 큰 거? 내 판단이 가장 많이 틀렸으니까. 그죠? 빨리 반성해야 되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뭘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수익 난 걸 팔려고 많이 그걸 팔고 손실난 걸 물을 타세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먹을 때 조금 먹고 물릴 때 왕창 아. 먹을 때 조금 먹고 물릴 때 왕창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요 처음에는 계좌에 종목이 이제 한두 개 있어요. 네. 한두 개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 두 종목이 있어. 근데 두 종목 중에 저 같으면 손실 난 놈을 파는데 조금 먹은 걸 팔어. 네. 그걸 해갖고 물을 타. 물을 타면 꽉 물려. 그리고 돈 더 집어넣고 또 사고 조금 먹고 팔고 또 물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오겠구나 싶어서 이제 어떤 판단하시냐면 얘는 더 이상 물 탄다고 될 게 아니겠구나 해서 A, B 있으면 이제 C 종목을 사. 또 D 종목.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계좌에는 네. 종목이 10개, 20개,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30개, 40개. 펀드 매니저나 이제 30개, 30개, 40개 하는 거예요. 네. 예.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손절해야 될 종목은 가장 많이 물린 거. 네. 그리고 실제로 내 네. 계좌에 마이너스 10%라고 써 있어도 네. 내가 원금을 오기 위해서는 10% 주가가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1% 그렇죠? 올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 원인 종목이 8천 원이 되면은 20% 빠졌지만 그 종목이 만 원 되려면 25%가 빠지면 빠질수록 돌아가는 그 길이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애들을 없애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네. 제가 왜 이거 안 팔고 버텼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23%였거든요. 네, 네. 하루에 23%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 상한가를 치면 이제 이 마이너스 23%면 네. 얼추 상한가 한번 가면 이제 본전이 이제 되지만 그게 힘들죠. 그 상한가를 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이제 위험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네. 보면은 다 가게마다 그 손절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네,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0%라는 손절 라인을 잡으라고 했는데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그냥 하루에도 마이너스 5%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전벨트를 얼마나 꽉 매냐 느슨하게 매느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사실 개인의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마이너스 한 15%까지는 견딜만 해 라는 그런 투자 성향이 있으시면 거기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네. 나는 주식 물리는 게 너무 싫어. 난 주식만 물리면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 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객장에서
고객의 어떤 계좌를 이제 관리할 때 원칙을 세우는 게 뭐냐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오.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제 7% 정도. 되게 짧네요 생각보다. 아, 왜냐면 아니 이 주식 사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빠지면 그 내 판단 틀린 거잖아요. 그럼 빨리 원위치해 갖고 반성해야지 뭘 그거 갖고 미련을 가져. 그죠?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도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더 지켜보시죠. 뭐 하다가 뭐 요런 이제 하락장에 막 순식간에 마이너스 20-30% 되는 종목들 많잖아요. 주식을 사가지고 마이너스 20-30% 물린다는 건 내 돈이면 나에게 죄를 짓는 거고 우리 고객의 자산이면 고객에게 죄를 짓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아, 그럼요. 거구나. 시장 탓을 왜 해요? 뭐, 그러니까 시장은 뭐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에 5%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계산에는 어쨌든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는 것까지 계산에 들어있는 건데 주식 왜 사요? 지금 사면 오를 것 같은 거 사잖아. 그쵸. 거꾸로 빠져. 내 판단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대형주는 마이너스 5%까지만 감내하고 네.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7%까지만 감내하겠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손절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나를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손절도 어쨌건 나의 자산을 해야 하는 행위고 그거를 확정하는 행위잖아요. 당장 마이너스가 찍히니까요. 그러니까 손절은 결국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손절할 때는 매수가 대비해서 나는 몇 % 정도 빠진다. 이랬을 때 그냥 뭐 칼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하려면 힘들어. 그래도 계속 그걸 이제 의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추격 매수를 해도 되죠. 왜? 네. 나는 손절을 하니까. 그러면은 조성호 과장님 개인적으로 예. 시장이 빠질 때 그때 하락장에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확실히 턴하는 거 보고 들어가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턴하는 걸 보고 가는 편이죠. 그럼 돌아가는 요즘 거. 하락장에는 별로 안 사셨어요? 요즘 하락장에는 이제 뭐 신규로 뭘 산다라기보다는 이제 있는 종목들 그거 버텨주면 버텨주는 대로 이제 갖고 있고 만약 의도치 않게 이제 손절가를 이탈하면 그냥 버리고 새로 담는 거는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럼 이게 반등할 때 다시 내 매수가가 올 때 네. 그때 투자자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네. 이보다 더 갈 수 있을 걸 기다렸다 혹은 이게 여기서 매도할까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네. 10,000원인 내가 10,000원에 샀어 8,000원 빠지잖아요. 네. 9,000원만 와도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그죠?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다가 네. 9,000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어져. 그죠? 그러다 이제 또 9,500원 오면 네. 곧 있으면 이제 10,000원 가겠지 하고 매수가가 딱 오잖아요. 네. 그럼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또 수익을 내고 싶지. 이러면 이제 더 오르지 않나.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딱 타치하고 또 내려갑니다. 맞아요. 보통 보면. 거의 그래. 그럼 이게 종목마다 네. 빠르게 그냥 원가에 팔아야 될 종목이 있고 네. 기다려야 될 종목이 있다는 말씀.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다음 주면 이제 뭐 미국 대선 끝나고 이러면 시장이 어떤 이제 방향 잡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상승장이 온다. 이랬을 때는 요거 이제 딱 세 가지 원칙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장에 왔어 드디어. 근데 이제 내 종목들이 예를 들면 반등장에 전혀 시장을 못 따라간다. 그럼 그때 매도. 그때는 매도. 예. 반등장에 못 따라가는 것은 종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등장에 이제 새롭게 걸리는 간판과 안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렇죠. 이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장에 못 따라가면 매도. 매도. 근데 반등하는 만큼은 따라간다. 그러면 요거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시장만큼 따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반등보다 강하게 가는 녀석이 있다. 그럼 더 사야죠. 그럼 얘 물 타요. 그건 과감하게 해야지. 불타기. 예, 그렇죠. 예, 저는 물을 탄다는 개념보다 불을 탄다는 개념이죠. 저는 항상 평생 물만 타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쯤에서 이 종목을 사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자마자 오르기 시작하면 내 계산이 맞잖아. 네. 맞으면 확신에 차서 더 사는 건 되죠. 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빠져. 네. 빠지면 내 판단이 틀린 거잖아. 거기다 왜 물을 왜 탑니까? 그죠? 될 것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제 소원이요 종목 줄이기예요. 예.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소원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20개, 30개 들고 있는 예. 친구들도 많은데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계좌를 구성하는 최고의 베스트 포트폴리오는 어떤 걸까요? 그 베스트라는 것도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네. 제 기준에서 제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계좌에 그 종목이 5개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 예.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은 또 이제 트래킹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찾아봐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니까 종목을 제대로 이제 추적을 좀 못할 수 있고
제가 뭐 계좌에 종목 좋아 보인다고 뭐 20개, 30개 넣을 거면 제가 왜 여기 객장에 있으니까 그냥 가서 펀드 매니저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한 30개, 40개, 50개 넣고 그죠? 근데 펀드와 이제 우리 실전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펀드는 어쨌건 그냥 4, 50개 종목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인덱스 따라가서 6개월 동안 코스피 1% 올랐는데 내 펀드가 1.2% 오르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쵸. 어떤 절대 수익을 노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1% 올라도 나는 한 30% 정도쯤은 수익을 내야지 이제 이런 욕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절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5개 이내의 종목으로 하고 그리고 원칙은 뭐냐면 그 종목마다 비중은 똑같이. 그러니까 5개라고 하면 20%씩 똑같이 들어가야죠. 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원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낮은 업종이나 종목을 고르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같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분산 투자가 아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에서는 한 종목을 넣는다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를 넣을 것이냐 하이닉스를 넣을 것이냐 고민하다가 하이닉스를 넣으면 이제 삼성전자는 안 넣는 거고. 네. 그렇죠? 뭐 바이오에서도 예를 들면 뭐 셀티론을 넣을 것이냐 네, 삼바로를 아니면 넣을 것이냐. 그렇죠. 삼바로를 넣을 것이냐 고민은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픽해서 딱 넣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그거 외에 뭐 다른 업종에서 뭘 넣을 것이냐 뭐 음식료를 넣을 거냐 뭐 유통을 넣을 거냐. 그래서 이제 5개 종목이 각각 그 각양각색의 종목들, 각자의 어떤 성격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딱 물려 있으면 이게 무슨 돌다리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예.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되게 쉬워요. 아 진짜. 쉽게만 해서 쉬운 거죠. 아니 진짜 쉬워요. 하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하시니 쉬워요. 아니 계좌에 100만 원 있으면 네. 20만 원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처음에 이거. 이렇게 시작해서 절대 안 하죠. 맞아. 근데 이제 이건 쉬운데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놓고서 이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아쉽지만 이제 나가 떨어지는 종목은 과감하게 그냥 저기 쫓아버리고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넣어서 이제 다시 포트를 또 꾸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장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종목별로 다 나름의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트를 꾸리는 거죠. 예, 예. 아니 우리 세계랑 투자 얘기를 보시는 분들의 내 포트폴리오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예, 막상 예. 자르려고 마음 먹으면 손절이 또 쉬울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네, 안 네. 보이면 네, 행복하니까. 네. 근데 실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객장에 있으면 네. 주식은 본인이 사시는데 손절은 저한테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좋다. 자격을 못하니까. 그거 좋다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알아서 사시면서 네. 전화를 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종목을 사놨는데 이 종목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럼 조과장이 팔아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예, 예. 직업을 하나 만들자. 손절 대신에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편에서 저희가 11월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그냥 간단하게 예. 좋게 보시는지 안 좋게 보시는지 사야 되는 시기인지 팔아야 되는 시기인지 물 좀 마시고. 네네. 딱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시계는요, 매장 못 맞추는 분이 시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밖에 물론 미국 대선에 가지고 하는데 그 이벤트 기준을 오느냐